지금은 초등학교 조회 시간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에 실장님께서 너무 교수처럼 강의를 하셔서 저는 교수지만 가장 교수 같지 않게 강의를 직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부담되는 건 솔직히 카메라인데 동영상은 아니죠, 대표님? 아, 동영상이에요? 조금만 이따 찍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굉장히 아이템이어도 그 협약 기간 내에 그 금액으로 못 만들면 떨어뜨려 달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주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 기관들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기관들이 나라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게요, 이런 돈을 주세요, 우리 대학을 우리 기관을 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 실장님은 지금 매니저들이 사업개설에 바쁘다는 게 뭐냐면 그 대학들이 나라에 우리가 이거 할게요 하고 사업개설을 좀 만들어서 제출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면 되게 역효과가 나요. 이 새끼 뭐야 막 이렇게 되고 100% 바빠 죽겠는데 이씨 막 이런 분위기니까 저 대학들이 평가를 받을 때, 기관들이 평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가점사항은 아니어도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뽑은 업체들이 시제품을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저게 안 되면 끝장이 나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이 금액으로 내가 시제품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보여줘야 돼요. 저게 핵심이에요. 저거는 탈락, 합격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떨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동안에 500만 원을 주는 거였는데 양평에다가 댐을 건설하시겠다는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빵점을 줘봤어요. 빵점. 자, 정말 빵점 줬어요. 매니저한테 빵점 줘도 되지 그랬더니 보더니 막 웃으면서 그냥 찢어버리세요. 그러더니. 근데 나중에 검색해봤는데 정말 저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이런 거 신청하셨는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저거 다 모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댐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좀 그 다음에 매출이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제품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제품을 판매하면 걸리시거든요. 환수당하세요. 정부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비 주신 걸로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판매했다 걸리시면 전액 환수당하세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과 지표 중에 매출이 있어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썼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제품 계획, 제작에 대한 금액은 니네가 준 돈으로 끝낼게. 근데 거기서 바로 내 돈 들여서 양산해서 판매할게. 이게 사업계획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고급 팁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엄마 아빠 지인 투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퇴직금 모아놓은 게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걸 내 돈으로 매출을 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수출이죠. 이거는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이게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저지표를 굉장히 강화했었는데 올해는 얼마큼 강화될지는 지금 솔직히 소문 도는 게 별로 없어요. 기관들 입장에서 해주면 고맙고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외화벌이 좀 해주면 고맙지 뭐 그냥 이 정도? 근데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봐요. 아까 이진태 실장님이 살짝 거길 그냥 넘어가 버리시던데 외국어로 된 브로셔가 잠시만 쓰겠습니다. 이거를 외국어로 만든 브로셔가 하나 있다라고 사업계에서 첨부를 해버리시면 무조건 가산점이 붙어요. 특허처럼. 그래서 이걸 진짜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고급 팁을 드리겠어요. 동영상을 피해서. 사업계획서에 그냥 이렇게 그림만 붙이시면 돼요. 난 브로셔도 만들었다. 꼼수예요. 중국어 영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산점 만점을 받으십니다. 수출은 그 정도까지 보는 거고요. 아주 정성적으로 조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면 몇 월 달에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어떤 박람회가 있는데 나 거기 가려고 한다라고 정확하게 월과 도시와 박람회 이름까지 딱 써버리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요. 해외 수출에 대한 그 의지가 있구나, 정보는 서칭하고 있구나 정도. 근데 그냥 다 모두 그렇게 쓰세요.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 이러면은 가산점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쓰셨으나 남들도 다 똑같이 썼기 때문에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나를 합격시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위원들을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사업계에서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갖는 방향성은 이거예요. 사업계에서 잘 쓴 놈이 사업 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업계에서랑 사업은 다르지라고 이야기해요. 사업계에서도 쓰는 사람이 어디,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얘기 심사위원들 하거든요. 그럼 심사위원은 책자 패지 않기 위한 심사를 해요. 오직 희망은 딱 하나예요. 두 개.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심사한 쪽에서 민원 안 나오면 좋겠다. 민원 나오면 다시 끌려가요. 민원 나오면 재심이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줘요. 발표 시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1시간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반 정도의 설득 작업을 거치게 돼요. 네, 자원봉사로. 네, 진짜 다 죽이고 싶어요. 여기저기 뭐 다 죽이고 싶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민원 안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쓸 때 진짜 꼼꼼히 써요.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를. 학력도 안 맞고 직장 경력도 안 맞고 아이템의 이해도 전혀 없고 남들과 다 똑같은 마케팅 진행 모습고 모습고 사업화 역량도 없고 최소한 사무실 임대료도 모른다. 손익분기점 분석하는 거 봤더니 이 원가 계산도 전혀 모르고 이놈 대학생이라서 지가 언제까지 학교에서 공짜로 사무실 임대받고 지 친구들을 열정페이로 끌고 갈 수 있을 줄 알고 있다. 막 써버리면 민원이 들어와도 매니저가 받아줘요. 와서 보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반박할 거 있으세요? 그럼 반박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대충 쓰고 나와버리면 100% 민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 기준이 요 세 가지. 근데 대한민국, 저는 솔직히 좀 현재 짜증나는 게 이건데 뭔 놈의 예비창업자가 1, 2년 차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뭔 수로 받아요? 우리 바보 탈적인 얘기예요. 거기다 투자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인간들도 제정신 아니에요. 보통 3에서 7년 차가 투자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꾸 이상한 투자하는 거 장난질들 치고 뭐 나중에.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가산점 항목이에요. 비관이나 대학 입장에서 우리가 뽑은 업체가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가산점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근데 투자를 받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되게 뽑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를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업체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스카우터란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스카우터의 눈에 걸려서 이분이 되게 훌륭하시다. 제가 어느 대학에 이분이 훌륭하신데 제가 추천할게요. 그러면 서류심사 면제예요. 그러니까 스카우터의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스카우터는 뭘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업들 중에 투자나 수출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 사람을 이런 데서 만나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왜 뽑을 수 있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스카우터랑 매니저가 같이 합법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규제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젊은 모임에 와서 현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주의를 받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정말 할 말 해야겠어요. 죄송해요. 우파들 박수 치시고 좌파들 가만히 계세요. 객관적인 이야기로만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고용에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목숨을 걸었잖아요. 또 저희 국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되게 심해집니다. 군대로만 계속 갈 거야 라고. 그러니까 성장 쪽에 무언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장 쪽에 드라이브 걸기는 지금 창업밖에 없죠. 4차 산업이랑. 4차 산업은 솔직히 스타트업이랑 거의 관계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조금 더 큰 이야기들이 R&D 관련 쪽으로. 창업 지표가 높아져야 돼. 창업 기업들의 매출도 높아져야 되고 고용도 높아져야 되고 이들의 성장이 높아져야 되고 투자도 활성화돼야 되고 매출도 막 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막 켜서 이쪽의 지표가 막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 공무원 좀 많이 뽑을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의 드라이브를 다 같이 거신다라고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정권의 성향입니다. 이것은 고용이에요. 창업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 거면 무조건 뽑겠다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좀 묘할 겁니다. 기술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탈락이 예상이 됩니다. 확실하게 1인 창조기업이라는 단어는 아마 감점 중에 최고 감점 대상이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하려면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관리 인원이 이 정도 필요하고 생산 인력이 이 정도 필요하다. 나 몇 명 정도를 무조건 뽑아야겠다 그러면 장담컨대 여기저기 기관과 대학에서 여러분이 그 소문을 내고 다니면요. 멘토들 만나면서 분명히 대학과 기관에서 전화 먼저 옵니다. 원래 100% 먼저 옵니다. 왜? 진짜 투자 수출보다 더 어려운 지표가 잡혀버렸어요. 지금 고용이라는. 시제품 만들고 있는데 뭔 돈으로 직원을 뽑아요. 스타트업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했어요. 시제품 만드는 동안에 직원 필요합니까? 그런 돈 있습니까? 근데 고용해야 뽑아준다잖아요. 그 돈을 고용을 해야 준다잖아요. 너더군다나 직계 가져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좀 묘한 판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창업기업이 기존에 뽑아놓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기업들 중에 종업원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예비 창업자는 다 날라가요. 올해 장담컨대요. 지금 나오는 그 세대융합도 그렇고, 뭐 선도대도 그렇고, 세대융합도 그렇고, 도약 패키지도 그렇고,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이제 실적을 상당히 잘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급이 되는 스타트업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몰려간다는 거, 지원사 꼼꼼히 보시면 전문가란 누군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곰곰이 내가 어떤 지원 사업들로 들어가서 수행할 것인지를 로드맵을 굉장히 잘 짜줘야 될 것 같고, 거기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게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쟁률 제일 치열하게 터질 때 저는 스마트 창작토를 봐요. 제일 먼저 시장검증 프로그램에서 그냥 50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500만 원 준다니까 또 실력자들이 안 들어가. 근데 이 인간들이 진짜 바보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교육받고 500만 원을 받으면 그 500만 원 가지고 매니저랑 막 열심히 또 회의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 사업비 막 정산 이런 것도 하고 매니저랑 막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스마트천사도 본 사업화 지원해서 이 500만 원 애들 중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럼 그 교육이나 멘토링을 할 때 그 기관이 친한 전문가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멘토링을 받으면 그 인간이 거의 90% 이상으로 심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전에 그렇게 심사위원 만나가지고 이렇게 멘토링 받고 이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기관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창업자가 있고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고 성향이 있고 전문가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멘토링을 받을 때 사업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리킨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바꿔서 온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게 뽑힙니다. 그 기관에서 강의하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디 기관에 갔는데 유독 매출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매출이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그건 사전에 설계가 된 거예요. 왜? 작년에 고용이나 투자 지표는 이 기관이 이미 다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매출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좀 얘기를 해요. 교수님, 대표님, 매출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하세요. 전 지원금 안 받을 거니까 상관없고요. 정리해드릴게요. 짧게. 협약된 기간 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 점수입니다. 어떻게 증빙하실 수 있느냐? 견적서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 견적서, 두 군데 견적서가 된 건데, 이 지원금으로라고 말씀드렸죠. 신사한테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님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아, 지금부터 공장 찾아보려고요. 그럼 떨어집니다. 공장들을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아니면 뭐 SI 업체들 다 돌아봤더니, 디자인 업체까지 다 다녀봤더니, 포장 업체까지 돌아봤더니, 내 아이템을 설명 다 하고 도면도 보여줬더니 이 정도 금액으로 몇 군데서 견적서가 날라오더라.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당신네 사업비와 상당히 부합성이 높으니 내가 당신네 지원 사업에 들어가면 당신네 지원 사업 규모로 내가 분명히 수행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교 견적서입니다. 보통 3-4개 정도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게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저 항목에 대해서는 감점할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서는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시 또 꼼수 하나를, 꼼수를
5천만 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견적서가 2,300 나왔어. 그러면 선정된 후에 그 기관 입장에서는 2,300만 주면 되는 업체가 돼요. 그러니까 가내게 돼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견적서를 한 7군데 뿌려보시고 너무 싼 거는 찢어버리세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비 창업자니까 실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 견적서를 내셔야지 제일 최저가 하나만 받아서 이건 넣자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넣자 그러면 선정이 돼도 나중에 돈 모자라서 사업을 못해요. 어디서도 안 했던 거 아닌데 프리즘이니까 여기 그렇게 자유로운 곳이 아시겠죠? 이렇게 각 잡고 계신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매출이요. 협약된 사업기관의 매출이 발생 가능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내 돈으로 하겠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좋게 봐요. 전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사업비의 항목 중에 전시회나 마케팅 비용을 좀 안 넣는 사람을 좋아해요. 3,500 주면 이거는 그냥 만드는 데 다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좋아. 근데 올해는 분명히 창업자 월급은 못 가져가니까 대부분의 경우 신규 채용된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거든요. 그 항목을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시제품을 넣고 이 돈으로 월급을 주겠다.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인간 어쨌거나 뽑아놓으면 직원 한 명은 일단 여기서는 뽑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칸에 쓰시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 정도의 돈을 만들어놨고 모아놨는데 이걸로 SNS 업체랑 어디 얘기해봤는데 정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도 있더라. 700만 원만 주면 신문 광고부터 해가지고 5만까지 다 때려준다더라. 그 전시회 어디 갔는데 얼마 든다더라. 이거는 가급적 지자체의 자금을 노리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자비를 들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협약 기간 내에 일단 무조건 매출은 발생시키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고, 대학생이 저기까지 가시면 엄청난 가산점을 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대학생 쿼터에서 대학생을 뽑을 때는 저희들이 갖는 기대는 딱 하나입니다. 제발 협약 기간 내에 시제품 만들어라. 중국으로 배낭여행 가는 인간도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학생 창업 동아리 애들 공장 못 찾아서. 그리고 몇 달을 장수 타고 카톡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들어갈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환수 조치 신용불량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비교 견적서와 이 매출에 대한 이야기, 광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받을 수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 하고 싶은 거 아닌데요. 이렇게 젊은 창업자분들 모아놓고 IR 교육 프로그램 공짜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사진 찍어서 일단 내세요. 투자 협약서를 써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계속 만나서 IR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 내가 투자 쪽도 어쨌거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완성되면 그래도 내가 전화해보고 만나볼 수 있을 만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갖췄다 정도가 청년 단계에서 맞지 않나 봅니다. 작년분들 일단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고용해야 되는 아이템인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다 지금 증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의 자본의 문제입니다. 그죠? 저 부분은 신규 채용을 월급으로 잡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열정페이님 오늘 이런 말은 불법인 거 아시죠? 올해 지금 아마 최저임금이 160 몇만 원이죠. 170원 조금 아래 아닌가요? 그 정도가 지금 그 최저임금이라고 봤을 때 세명 뽑는다 그러면 한 달에 510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최소한 BEP 그리실 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3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무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다 갔을 때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인가가 사업계획서에 녹아져 있으면 완전 땡큐. 그리고 저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건 앞으로 강점일 겁니다. 이 아이템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어제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과 가문에 가서 어머니들 노동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 보겠다고 도라지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대표님, 근데 그건 4대보험 안 들어가잖아요. 4대보험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네.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 기관의 성향을 파악해라 되게 중요합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이제 정확하게 딱 선을 긋더런데요. IT 쪽 가고 좀 아깝겠다고. 정말 우리는 기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상태고요. 스마트 벤처 캠퍼스와 스마트 창작터 이 두 군데를 제가 다 심사하고 멘토링도 하는데 이 두 군데는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한 군데는 1억 정도를 주는 데고 한 군데는 2,500으로 올해 이제 고정이 돼버렸거든요. 스마트 창작터는. 그럼 2,500을 줄 때는 개발자를 뽑을까요? 기획자를 뽑을까요? 개발자 뽑습니다. 왜? 2,500밖에 안 주니까 네가 만들어내요. 그 1억짜리는 자, 1억 주면 잘 만들어줄 업체가 얼마나 오는데 왜 네가 만드니 이겁니다. 기획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1억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을 짤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스마트 벤처 캠퍼스는 주로. 그래서 내 아이템이 이 지원 기관의 금액과 피트니스 적합성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게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달라고 하면서 내 아이템이 도라지 정도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만드는데 1억까지 안 드니까. 무슨지 아시겠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이제 좀 빨리 끝내라고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이래서 이 실장님이 되게 이상하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여주시네요. 뻔한 시장 현황 절대 쓰지 마세요. 심사위원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이미 짜증이 가득 나 있는데 앞에 창업자가 와가지고 심사위원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표 쫙 두세 페이지 보여주면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반려동물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다 빼세요. 아시겠죠? 완전히 싹 빼세요. 거기서 차라리 고양이 시장이 애묘족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좀 나아요. 거기서 그루밍을 하는 고양이들을 위한 빛 시장이 이 정도라는 수치 갖고 있으면 되게 좋으세요. 그것만 보여주세요. 믿으세요, 제발. 다 빼세요. 쓸데없는 거. 지금 다 넣으셨을걸요. 앱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 빼세요.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 혹시 여러분들 오토를 아십니까? 와 거기서 떨어뜨려요. 문다 했거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질의할 때 이제 급하시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심사위원이 공격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오 이러면서 아니요 그건 제가 이렇게 이거 100% 떨어져.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입니다. 그죠?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심사를 왔으니까 심사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그냥 지적을 하고 감정될 요소가 있나 보다 그냥 좀 체크만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앞에서 싸우자고 대비면 어라 짜증나 죽겠는데 한번 붙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그 논리는 이겁니다. 어차피 뽑아봐야 이 협약기간 동안 주간기간과 사이좋게 못 간다. 그래서 딱 제일 좋은 정답은 이겁니다. 딱 했는데 뭘 모르겠다. 아니면 살짝 물러나시면서 그거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진짜 감사하고 꼭 선정을 시켜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겠다. 이러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정성적인 자리입니다. 정량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심사라는 게. 그 정도의 겸손한 코스프레 정도는 살짝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10분 발표다. 그러면 몇 분 발표해야 됩니까? 7분. 8에서 9분. 7분이면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10분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7분에 끝내시면 심사위원들이 13분을 질의해야 돼요. 이것도 부담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데. 솔직히 궁금한 게 없거든요. 전혀 안 궁금해요. 어차피 넌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에서 9분이요. 10분을 딱 채우시면 일단 짜증이 나요. 근데 11분, 12분 앞에서 저렇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저거 되게 세게 줘요. 종 치는 데도 있어요. 교회 종 있죠. 그거 치는 데도 있어요. 한 번 치면 1분 남았으니까 두 번 치면 끝내는데 조금만 더 하겠다라고. 저는 지혜를 덜 받아도 좋은데 제 얘기 조금 더 하겠다고 당당하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100% 탈락입니다. 아주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PT 자료도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지 내 얘기 조금 더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제한 시간 10분이면 9분 정도에 끝내주시는 게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이거 거의 99% 확률입니다. 가끔 1% 정도의 심사위원님들은
왜 시간도 안 채웠냐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심사를 처음 보신 분입니다. 사업에서 분량 뷰 10페이지 끝내면 10페이지 끝내세요. 오케이? 넘어가면 일단 짜증이 확 납니다. 근데 넘어가야 될 양이 있으면 뒤에 어펜딕스라고 딱 붙여서 그냥 심사장에서 나눠주세요. 특허 출원서 이런 거, 특허 등록증 이런 거 그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에서 늘리지 마세요. 절대. 제한된 분량 정확히 채우시고, 저건 한 페이지 일찍 끝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건 정확하게 10페이지 내외에 그럼 몇 페이지 쓰는 겁니까? 10페이지입니다. 해당 기관의 교육복 심사위원은, 멘토는 그 기관의 심사위원입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최대한 앞면을 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얘기한 친구가 아까 이시대 실장님 말씀하셨는데요. 30개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3-4개만 좋은 게 있나 그렇고요. 나머지는 제일 나쁜 것부터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마지막에 회의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2-3개가 이제 보통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그때 목소리 아주 큰 심사위원이 이건 내가 장담컨대 된다니까 가시 그러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짜증이 났고 끝이 나서 집에 가고 싶으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진 않나. 근데 대부분의 것은 70점을 넘기면 무조건 붙는 거고 50점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60점은 없어요. 60점대는 없어요. 민원도 오거든요. 2-3점 차이인데 저 심사위원은 내가 특히 많이 깎았는데 저 인간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를 떨어뜨리는 건 다 50으로 떨어뜨려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70점 정도를 받으시려면 잘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발표는 못하는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도 하셔야 되고 여성이면 훨씬 점수가 높으신 거고 장애가 있으시면 점수가 높으신 거고 창업교육에 이수 시간이 많으면 훨씬 더 유리하신 거예요. 수상경력에 있어도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지자체 것들은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경쟁대회에서 상을 받으시면 서류평가가 면제되거나 가산점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니까 매년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때 브리핑을 받고 하는 거니까. 이제 끝내는 시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이시대 실장 하나 보여주셨는데 저 역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방을 창업했던 창업자의 그 다음 아이템 창업계획서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쭉 보여줘요. 그럼 선도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뽑아줘. 그리고 후속도 나는 무조건 받아야겠어. 그렇게 해주면 뭐가 좋아? 나 투자 받아줄게. 니네 기관 굉장히 많이 점수 올려줄게. 나 보면 윈윈일 거야.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방 창업했었거든. 3-4번 발표하고 합격합니다. 3-4번 발표 합격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사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물건 만들겠다고 온 사람 아니야. 사업화 역량 있는 사람이야. 보여줄게. 믿어. 그리고 첫 페이지 발표는 헬이랑 어깨동무 없는 사진입니다. 할 줄 알아. 라고. 심사를 가기 싫은 가장 명확한 이유를 한 가지만 1분 동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심사를 가는 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100개의 심사가 들어오면 60개는 그냥 버려도 됩니다. 칸을 안 채우고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서 오세요. 누가 봐도 너무 웃겨요. 이거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점수 안 주고 그냥 버려도 되고 매니저들이 이걸 점수도 주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하는 게 60%였습니다. 그래서 좀 새벽까지 잡혀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창업교육이 너무 많아졌죠. 와,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요. 완벽해. 다 표준화되어 있고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심사할 때 제일 핵심이 진짜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궁서체 쓰지 마시고 폰트 160% 하지 마시고 파워포인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한글 사업계획서는 위에 반 페이지는 파워포인트, 밑에 글로 설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사업계획서 갖고 오시면 거의 90% 이상이 글로 쭉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그걸 읽으면 그 일정에 못 끝냅니다. 정확히 그림과 도식으로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나마 심사위원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10초. 서울대 나오면 유리할까요? 네,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솔직히 정상적인 건데 학력에 대한 점수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서울대까지 나오셨는데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신뢰는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그러면 점수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특이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고객들에게 서비스 마케팅하면서 90도로 숙이는 게 될까? 뭐 이런 의문은 들어요. 서울대 기획과 나왔다 그러면 만들 수는 있겠다. 랩실에서 교수님이랑 같이 협업도 되겠다. 이 느낌은 옵니다. 느낌은 정말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농약 살포 기계를 만들겠다는 분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으면 이건 거의 빵점을 받는데, 지역에서 농고를 나오셔서 그 지역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맡고 계시다 보면 그분은 선정이 됩니다.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는 본을 보여줍니다. 와이프가 농협 다닌다고 하면 최고입니다. 자기 아이템에 기반한 경력과 학력이 있으셔야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하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관기관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원받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량지표로 떨어뜨릴 요소만 찾는 사람들인 걸 명심하시면 정부지원사업 대비로 사업계획서 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달해 주신 교수님 감사하고요. 저도 공대생인데 조금 가슴 찔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15분부터 토크 콘서트 진행할 테니까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프리즘 플러스 친구의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강사분들께서 강의 자료 배포하셔도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플러스 친구 아이디로 자신의 이메일 번호, 그러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내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에 토크 콘서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